나의 몸, 나의 건강을 사랑하는 시간 닥터러브. 닥터러브 구독하시고 건강해지세요. 안녕하세요. 전북 CBS 양송희 아나운서입니다. 전북대병원 암 전문의와 함께하는 닥터러브 5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음식을 먹을 때 이물감이 느껴지신다고요? 식사하실 때 가슴이 아프시다고요? 혹시 쉰 목소리가 나진 않으세요? 이 모든 게 식도암의 한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북대병원 김종원 교수님과 함께 식도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북대병원의 심장혈관흉부외과의 김종원입니다. 식도암 정말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먼저 식도암이 어떤 암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식도라는 장기는 우리 몸에서 인두, 즉 입에서 위까지 연결이 되는 길이 한 25에서 30cm 정도 되는 그런 소화기관이거든요. 다른 소화 장기하고는 다르게 바깥쪽에 장막층이 없습니다. 이러한 장막층이 없기 때문에 식도암이 발생을 했을 때 주변 장기로의 침범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조직학적으로 식도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편편상피세포암종,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암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95%가 편편상피세포암종이고요. 미국이나 유럽, 서양 국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선암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식도암의 주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편편상피세포암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흡연과 음주가 있습니다. 선암 같은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와 같은 질환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한다면 약한 식도암의 발생 확률이 한 3배에서 5배까지 보고가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흡연만 하고 또는 음주만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보통 음주하시는 분들이 흡연도 같이 하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동시에 같이 할 경우에는 식도암 발생률이 많게는 한 100배까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또 알고 있는 뭐 탄 음식을 먹지 말아라, 네. 뭐 뜨거운 음식을 먹지 말아라 네.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식도에 자극이 될 수 있는 맵고 짠 음식까지 포함해서 우리 식도암의 위험 인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야채, 뭐 채소 같은 이렇게 식생활에 불균형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식도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선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위식도 역류가 발생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위식도 역류는 비만인 환자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가 있을 경우 위산이 이제 강산이거든요. 이러한 위산이 식도에 오랫동안 자극을 해서 원주 세포 화생 같은 이러한 세포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발해식도라고 부르거든요. 발해식도가 생기게 되면 한 식도암에 많게는 한 30에서 40배 정도의 발생 위험 인자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흡연, 음주, 뭐 비만 이런 게 또 그렇죠.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뜨거운 음식 같은 경우는 얼마나 뜨거워야 좀 위험한 상태일까요? 연구에서 나온 결과로 따지면 보통 한 섭씨 한 65도 이상, 특히 이제 커피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뭐 매운탕 같은 거 먹을 때 뜨겁게 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살짝 식혀서 먹어야 예, 되겠네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이 식도암을 의심할 수 있는 좀 특이한 증상들도 있을까요? 사실 초기나 중기에서는 사실 발견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식도암이 보통은 점막층에 발생을 해서 이제 덩어리가 커지면서 식도가 막히면서 음식물이 잘 안 넘어갈 때 증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하지만 초기에서는 음식물이 넘어가는데 큰 무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기 정도 커진다고 하더라도 식도는 다른 장기에 비해서 잘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식사를 할 때. 하지만 거의 증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암 자체가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식도를 거의 막게 된다면 식사를 제대로 잘 못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식이장애가 올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음식물 섭취가 제한이 돼서 체중 감소, 영양 실조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장기에 침범을 했을 때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식도암이 주변의 후두신경을 침범을 한다면 그 침범된 부위에 성대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성대마비가 오게 되면 목소리가 신목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을 먹을 때 사례가 걸릴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흡인성 폐렴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한 기관이나 기관지를 침범을 하게 되면 기침이 나올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객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음식을 삼키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면 이미 진행된 상태일 것 그렇죠.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러면 초기에 아무래도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초기에 진단하는 방법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초기 진단은 우리 흔히 내시경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암에 대한 경각심이 높죠. 그래서 위 내시경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식도를 거쳐야 되거든요. 위 내시경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식도암을 발견이 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55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식도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1년에 한 번씩은 꼭 내시경, 특히 이제 식도 내시경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기 검진을 하고 식도암에 진단이 되었을 때 이러한 식도암의 상태가 어떤지, 즉 병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진행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암 자체가 식도의 어느 층까지 침범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식도 주변에 임파선이 침범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CT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식도암이 주변 장기에 침범이 되어 있는지 또는 원격 전이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정말 진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예. 되는데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진행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생존율이 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기도 해요. 보통 생존율은 굉장히 식도암이 낮습니다. 90년대만 해도 5년 생존율이 한 14% 정도 보고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한 42%까지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 방법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나라의 그 통계를 보면, 지금 이제 2020년에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한 2,748명의 환자가 식도암이 발생을 했고요. 이 수치는 전체 암 환자의 한 1.1%밖에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2021년도 국가 통계를 또 보면 남자 환자들 중에서 식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암 중에서 한 8위로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식도암 자체로 인한 사망률은 6위 정도 되는 발생률에 비해서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암입니다. 그 이유는 식도암이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식도암이 발생을 했을 때 다른 장기나 또는 그 식도에서도 위아래로 전이가 잘 됩니다. 그 이유는 식도 주변에 혈관도 풍부하고요. 림프관 같은 것도 풍부해서 식도가 점막층에서 조금만 넘어가더라도 바로 전이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수술하는 과정들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어떤가요? 완치를 받기 위해서는 식도암 수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도암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물론 식도암 수술이 다른 암 수술에 비해서는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식도라는 장기가 몸 안쪽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식도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거의 식도의 전체를 다 떼어내야 되거든요. 떼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박리를 하고 절제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주변에 폐, 심장, 대동맥, 척추 또한 여러 신경들이 다 손상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이 다른 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면 꼭 식도를 전체를 절제해야 되는지 아니면 암의 그 일부만 좀 떼어낼 수도 있는 건가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암만 떼어내면 다 치료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식도암 자체는 전이가 잘 되는 암입니다. 그래서 물론 점막층에만 굉장히 국한이 되어 있는 암이라고 한다면 점막 절제 수술 통해서 치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식도를 떼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암이 있는 부분만 절제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충분한 암호구의 경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떼어내야 되는데 남아있는 위쪽과 아래쪽 식도를 연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연결을 한다고 해도 파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다 떼어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큰 수술일 것 같은데요. 회복 과정도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물론 이제 회복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식도가 없어지면 식도 역할을 하는 다른 장기를 끌어다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위장입니다. 위장을 끌어다가 새로운 식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식도에다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럴 때 식도의 기능이 없어지고 위장의 기능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식도의 기능은 음식물이 통과하고 그다음에 위산이나 위에서의 역류를 방지하거든요. 또한 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고 소화하는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능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요. 합병증 같은 것도 많이 생깁니다. 전체 그런 식도암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은 한 50%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렴 같은 것도 잘 오고 이런 폐렴 때문에 환자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렴의 원인은 여러 가지 감염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암 수술을 하다가 우리가 후두신경 같은 것을 손상이 되면 성대마비가 오고 이로 인해서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수술을 하기 전에 폐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환자분들한테는 수술 전에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만큼 이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식사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역류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가 음식물을 보관하고 소화하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환자분이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은 양의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실 때 한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식사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식사를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익혀서 입에 굉장히 오랫동안 씹고 그래서 거의 죽같이 만든 다음에 삼키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고단백이나 야채, 채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또 환자분들이 커피나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도 원하시는데 수술하고 한 6개월 정도는 피하셔야 됩니다. 안에 소화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역류증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것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꼭 걷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눕거나 그러시면 먹은 음식이 다시 역류해서 그대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잠자기 전에 2시간 또는 3시간 전에는 식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거든요. 잠을 주무실 때 역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이나 그런 것들이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식도암이 유전이나 가족력 영향도 있을까요? 유전적인 이유가 있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전적인 것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족들끼리 식사를 할 때 어떤 집은 싱겁게 먹기도 하고 어떤 집은 짜고 맵게
먹는 집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아버님이 뭐 술 담배를 많이 하시면 또 자식들도 술 담배를 많이 하는 그런 이유도 될 수가 있어서 이러한 술 담배 또는 이제 맵고 짠 이런 식생활의 변화가 식도암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흡연, 예. 음주, 뭐 비만. 예, 그리고 그렇죠. 또 이제 55세 이상 또 되신 분들 검사 꼭 해보셔야 될 것 예, 같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식도암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식도암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면 무서운 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식도암에 걸렸을 때 굉장히 두렵고 그다음에 또 좌절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식도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를 이제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시면 절대 식도암은 저절로 낫지 않거든요. 최근에도 저희 환자 중에 한 분이 본인 생명을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술을 받고 치료를 잘 하시면 분명히 완치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적인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항암, 뭐 방사선 치료 또한 최근에 이제 면역 치료까지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향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요. 또 치료 성과도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식도암에 진단이 되는 환자들은 반드시 치료를 잘 이렇게 받으셨으면 하고요.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죠. 그래서 절대 음주, 흡연 하지 마시고 음식물도 골고루 그다음에 자극적인 음식을 좀 피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이죠. 조기 진단을 잘 하셔서 식도암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진단이 잘 되면 완치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 참 와닿네요. 완치할 수 있다는 그 희망. 예,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평소에 흡연, 음주 같이 하게 되면 아까 많게는 100배까지도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예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대병원 암 전문의와 함께하는 닥터러브 5번째 시간. 오늘은 전북대병원 김종원 교수님과 함께 식도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북 CBS 아나운서 양송이었고요. 다음에 만나요.